여러분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내가 선택한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유튜브 채널의 방향과 이런 성장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야 인마 새끼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튜브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워야 앞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제 채널 말고도 다른 분의 채널을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다른 주제를 다루는 분들의 채널도 봐요. 유튜브 스튜디오의 각종 통계들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영상을 주로 올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걸 많이들 권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데 내가 일단 힘들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뭔가 재미가 있어야 계속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쉽고 편안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유튜버를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행을 자주 못 가는 상황이신 분이 여행 유튜버를 하시면 필연적으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게 돼요. 그렇다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행을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편안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는 장기전이에요. 내가 한두 개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뭔가 구독자가 늘기는 좀 로또 같은 확률이고, 영상을 많이 좀 올려줘야 그때부터 구독자가 생기는데, 내가 일단 찍는 게 힘들고 내가 이것을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영상을 오랜 시간 내가 지속적으로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되 좀 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소재를 선택할 때 관련 채널에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먹방을 하고 싶은데 벤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방을 안 해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과 나의 레벨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뭐 내가 커져서 뭐 그 사람하고 구독자를 나눠 먹고 이럴 깜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 유명한 유튜버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장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되 내가 영상을 재밌고 쉽고 여러 번 즐겁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주제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리세요. 꾸준히 한 주제에 대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독자를 정확하게 모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저것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양이를 정했다. 그럼 고양이만 계속 올려야 돼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구독자가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의 컨셉 그대로 올리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다른 영상이 자꾸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유튜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IT 제품 사서 리뷰를 해서 올렸는데 이 영상이 빵 터져가지고 구독자가 금방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테크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테크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구글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쟤는 테크 유튜버야 라고 해서 이 테크 유튜버라는 카테고리 안에 내 채널을 넣어놔요. 남들보다는 내가 뭔가 리뷰를 올려서 조금 위에 보이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유튜브라는 시스템 자체가 본문 검색이 되지 않아요. 본문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유튜브도 모르고 구독자도 몰라요. 올린 사람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이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어느 정도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그만 믿고 분류하진 않아요. 왜냐면 태그는 크리에이터가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넣잖아요. 만약에 이 크리에이터가 아이폰 X라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아이폰 X라고 검색해서 들어온 구독자가 꽤 오랜 시간 이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머물렀다면, 아 얘는 아이폰 X에 대한 영상을 정확하게 올렸구나 라고 구글이 판단을 해서 얘는 테크 유튜버 중에서도 아이폰 X 쪽에다가 조금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왜 한 종류의 영상을 좀 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아이폰 X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구독자도 아이폰 X 영상을 보고 누군가 구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폰 X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은 뭔가 전문적이다 라고 구글도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구독자들도 똑같이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얘는 아이폰 X에 대한 영상은 많이 올리는구나, 그리고 좀 괜찮은 영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강아지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구독자가 좀 생겼다, 리플도 막 달린다 해서 자기 집 강아지를 딱 찍어서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폰 X 리뷰를 보고 구독을 했던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보다가
뭐야 강아지네 안 봐요. 영상 올려도 보지도 않고 켰는데 조금 보다가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구글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는 분명 애견 카테고리로 컨텐츠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 영상은 질이 별로 안 좋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 구독자들의 실망감도 키워주고, 구글 자체도 얘는 뭐 이쪽 영상은 좀 펄이 떨어지니까 안 되나 보다, 뷰도 어차피 안 나와요. 나는 테크 쪽으로는 약간 순위가 높지만 애견 쪽으로는 순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구글에 어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나는 처음 시작하니까 기존에 막 빵빵하게 해오던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애견이라고 치면 나는 전체적인 애견 카테고리는 약하지만 내가 외식 후기 하나만큼은 진짜 내가 판다, 그래갖고 외식 후기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뭔가 구독자도 그렇고 구글 알고리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 한 카테고리만큼은 뭔가 전문적이구나, 얘를 약간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제가 많은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주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주제를 깊게 파셔야 돼요. 깊게 막 여러 가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깊게 파세요. 보통 제일 큰 실수를 하시는 게, 하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주제가 할 게 없으니까 막 하루는 브이로그 올렸다가, 뭐 여행 가면 여행 영상 올렸다가, 책 읽으면 뭐 책 리뷰 올렸다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되게 깊게 좀 파보세요. 뭔가 그게 또 남들과는 다른 그런 컨텐츠라면 더더욱 괜찮죠. 좀 깊게 파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전문적이다 라는 어필을 확실하게 구독자나 구글 쪽에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주제가 하고 싶다, 나도 채널에 다른 게 하고 싶다고 하면 내 고정적인 팬이 생겨야 됩니다. 내 구독자들이 고정적으로 나의 팬이 돼서, 저 사람은 말도 차분하게 잘하고 뭐 그러니까 다른 쪽의 주제를 말을 해도 한번 좀 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나와야 돼요. 재생 시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독자들이 재생 시간을 좀 채워줄 만큼 내가 믿고 보는 채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쪽의 컨텐츠를 올려도 어느 정도 재생 시간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구글 알고리즘이 얘는 이런 쪽도 뭔가 영상이 양질의 영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또 그쪽 카테고리에 내가 랭크가 되는 거죠. 구글도 알파고도 다 분류를 할 거야. 유튜버를 다 얘는 어느 쪽에 몇 점, 어느 쪽에 몇 점, 이건 분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쪽 카테고리 검색이 나왔을 때 유튜버를 위아래로 놔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애는 위에가 어떤 애는 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내가 맛집 파워블로거라도 패션 리뷰 같은 거 적으면 위에 안 띄워져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건 구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좀 한쪽을 되게 깊게 파시라는 거죠. 일단 한 사람의 충성 구독자를 많이 모으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꼭 돼야 됩니다. 내 자체가 먹혀야 돼요. 유튜브에 나 자체가 약간 반 전문가처럼은 보여야 구독하는 사람도 얘가 그래도 이건 계속 올리니까 뭔가 좀 반 전문가인가 이런 느낌이라도 들어야 구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도중에 이 컨셉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이고 났을 때, 그때 한 2개 정도의 컨셉이나 많으면 뭐 3개, 정말 뭐 연예인 같으면 4-5개의 컨셉을 병행해도 상관없겠지만, 연예인은 논외예요. 이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뭘 해도 됩니다. 신세경 같은 분들은 그냥 밥만 먹어도 뭐 10만 뷰, 20만 뷰 찍죠. 걔랑 산책만 해도 뭐 몇십만 뷰 찍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논외고, 나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가 한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목과 영상이 일치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려주세요. 어그로나 낚시 좋아요. 물론 조회수가 나올 수 있죠. 막 정말 심한 어그로를 끌면 조회수는 나올 수 있는데, 초반에는 결코 이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그로와 낚시가 어느 정도 내가 구독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내 랭크가 올라갔을 때 어그로나 낚시가 필요는 해요. 유튜브는 너무 밋밋한 제목이면 아예 클릭조차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어그로성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 어그로가 있는 거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호응이 있고 인기가 있고 구독이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날 구독을 안 하는 사람은 구독에 안 뜰 것이고, 난 인기 동영상도 아니에요. 인기에도 안 떠요. 홈에도 안 뜹니다. 홈에 뜬다는 거는 구독한 채널들 중에 안 본 영상과,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섞어서 좀 유튜브에서 올려보내 주는데, 나는 구독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홈에도 안 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뜨길 바라야 되냐? 검색. 뭔가 예를 들어 누가 오이소박이 담그는 법 이런 게 궁금했을 때 딱 검색을 하면 거기에 나와야 돼요. 거기에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유명한 동영상에 관련 동영상으로라도 떠야 되는데, 제목과 영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마저도 못 떠요. 우리는 어그로를 끈다는 건 뭐냐, 구독자가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홈에 있는 동영상에 좀 뜨기 위해서, 나를 이미 구독해준 사람들이 안 본 영상을 좀 보던지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제목의 어그로를 초반에 많이 끌면 안 돼요. 초반에 많이 끌면
딱 들어가서 보고 아 뭐야 이거 진짜 어그로였네, 사람이 빨리빨리 이탈하죠. 그러면 검색했을 때도 안 나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영상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태그만 쓰시고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제목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태그는 많이 적을수록 좋다고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상에 없는 내용은 태그로 넣지 마세요. 별로 관련이 없으면 그것도 넣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복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싱, 권투 뭐 이런 키워드를 넣는 건 좋지만 무에타이, 킥복싱 이런 키워드 비슷한 격투기라 해서 막 다 적어 넣는 분 계신데 절대 비추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상과 전혀 관련 없거나 관련도가 막 30% 20% 밑으로 떨어지는 키워드를 넣으면 이탈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아 뭐야 무에타이 영상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복싱이잖아 이러고 다 나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한 명이 딱 정확하게 맞는 키워드로 들어와서 내 영상을 진지하게 봐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간에 뭐 100뷰 200뷰 이런 거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단기간에 내 구독자 1명 10명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한 명의 구독자라도 확실하게 내 팬으로 만들고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질을 높이세요. 영상의 질을. 이게 후반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초반에 아 빨리 구독자 늘리고 싶어, 빨리 뷰를 늘리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도 있잖아요. 몇만 구독자 수익 공개.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영상 올리는지 아세요? 어그로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근데 구독자랑 수익이랑 약간은 비례하겠지만 그 편차가 정말 커요. 앉아서 막 구독자 곱하기 몇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구독자 낮은 사람도 인기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빡 터지면은 영상 하나가 하루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70만원 하루에 그렇게 벌어주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어떻게 구독자 수와 비례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내 단기간의 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 질을 올리는데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영상이 하나 터지는 게 생기고 그랬을 때 구독자가 확 늘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이걸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을 할 때 처음부터 오래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지금 당장 구독자도 없는데 구독자 늘어나고 나서 컨텐츠 없을 걱정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뭐 컨텐츠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리 고민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그거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막 수십만 팔로워가 있는 영어 교육 컨텐츠 영어 강사가 어느 날 자기 짬뽕 먹는 먹방을 올리면 기존 뷰에 10분의 1도 안 나와요. 물론 뭐 구독자들이 좀 있으니까 봐주겠지만 그렇다고 영어 컨텐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영어 교육 컨텐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긴 하면서 자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컨텐츠를 만들기 쉽고 내가 즐기기에 좋고 내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 그걸로 시작을 해서 첫 단추를 끼워서 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테크 유튜버예요. 저는 이런 테크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사서 리뷰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랑 성향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꼼꼼하지가 못해갖고 이걸로 막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막 디테일하게 찍고 또 그걸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냥 제가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영상들이 반응이 좋아서 어쨌든 구독자가 지금은 뭐 거의 2만 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을 올려봐야 조회수가 안 나와요. 재밌죠. 어떻게든 얘는 앉아서 얘기하는 스타일의 저는 그런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시려고 구독을 해주신 거고 제가 뭐 햄버거를 먹거나 이런 먹방을 하거나 브이로그를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하지만 저는 뭐 무조건 돈만 보고 하는 채널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제 브이로그도 올리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찍어서 올릴 건데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20만 30만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 눈 딱 감고 10만까지는 한 주제만 올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채널들 이것저것 짬뽕해서 올리는 채널 없을 거예요. 아마 10만 20만 넘고 막 좋은 그런 채널들은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딱 한 주제만 깊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죄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뭐 저는 구독 그런 거보다는 댓글이 좋습니다. 댓글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이 생각나면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